안녕하세요. 마산의원구 국회의원 후보 하기남입니다. 오늘은 3.1절을 맞아서 우리 독립운동 그리고 애쓰셨던 분, 그 후손들 함께 모셔서 독립의 의미, 또 유공자에 대한 예우,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함께 모신 분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입니다. 우리 김동철 선생님, 잠시 소개 올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저희 할아버님께서 독립운동가이시고, 저는 현재 강복회 경상남도 지회 운영위원을 하고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예. 예. 광복회가 그러면 이제 유공자들, 독립유공자들 후손들 모임인가 봐요? 예, 강복회라는 것은 우리 그 현재 지금 살아계신 애국재산님과 강복 독립운동 하신 분들과 또 그 후손들 모임 단체인데, 민족 선양을 위한 그런 모임 단체입니다. 그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참 일제강점기라는 아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에도 참 뭐랄까 소금처럼 독립을 위해 헌신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백범 김구 선생님, 또 우리가 기억하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 또 도마 안중근 의사님, 또 우리가 흔히 유관순 누나라고 하는 유관순 열사님.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은 좀 역사책에서도 보고 또 유명하시니까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광복군이나 뭐 조선의용군 같은 수많은 독립운동단체의 그 많은 이름 없는 단원들 있지 않습니까? 또 만세운동하다가 쓰러져간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 우리가 이름도 잘 기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점점 이제 그 유족들도 우리가 제대로 기리지 못해가지고 그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이런 것도 많이 보았는데, 유족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유명한 분들의 그 자녀들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현재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정도의 기림을 지금 하고 있는지 잠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지금 현재 우리가 밝혀지지 않는 그런 무수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알고도 있으면서도 너무나 긴 세월 속에 후손들이 파묻혀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을 되살리려 하다 보니까 긴가민가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결국 저희들 강복해서 또 주관하고 또 온청에서 또 밝혀주시고 해서 또 한 분 한 분 이렇게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 또 형평성을 따지보면 우리 강복회 그 모임 단체는 지금 약 한 15,000명 되는데, 지금 수급자가 한 7,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수급자요? 아니요. 그 수권자. 수권자. 제가 독립유공자의 그 혜택을 받는 분들. 근데 연금보상을 받는 분들은 약 한 4,000명도 안 되고, 또한 이제 수권자 혜택 보는 거, 뭐, 중기세, 뭐, 전화세,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분들이 약 7,500명 정도 되는데, 근데 평균 나이가 약간 75세 이상 되다 보니까. 세월 오래 전이니까. 이제 얼마 안 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게 우리가 이제 훈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를 들면 유공자의 그 유공의 정도에 따라서 훈장의 그 급을 두지 않습니까? 네. 우리 김동철 선생님은 그 조부께서 김종창 어르신께서 독립 만세 운동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유공자 표창에서 어느 훈장을 받으신 겁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그 당시 1919년 3월 23일 전라북도 인실에서 우수리 장터라는 데서 지금 이만희 그분 지휘하에 그 면사무소 파괴, 또 그리고 일본 상점 불살리고, 또 경찰서 또 돌 던지고, 그래가지고 보안법으로 이렇게 징역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리고 항소를 해가지고 약 1년 정도 수감하셔 나왔는데, 2001년도 그 김대중 대통령님 재임 시절에 저희들이
건국 훈장 애족장 예. 이런 것을 김대중 대통령 때요. 예. 그렇다면 그 이전에 해방 이후에 한참 세월 지나는 동안은 이렇게 길어지지 못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공화당 시절부터는 아예 뭐 신라고 했고 예. 그런 관계가 있었죠. 잠시 후에 제가 또 뭐 그런 관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세월 동안 그 이게 애족장 그리고 훈포장이 되기 전에는 유족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그 선대가 감옥하고 또 고난을 당하시고 그래서 생계도 제대로 못 이어 오셨을 것 같은데 유족들의 삶은 어떻게 대부분 이루어집니까? 예, 그 부분에서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통영에서 나셨고 어떻게 이 아버지가 통영에서 태어나신가 그런 것을 잘 모릅니다. 저희들은 아버지가 1997년도 돌아가시는데 그 전까지도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다. 왜? 아주 어릴 때 9살 때 마산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올 적에 아버지가 순천김씨인데 안동김씨라고 이렇게 가명을 해가지고 그 족보를 바꿔가면서 그런 식으로 생활해 놓으셨고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마산 성골로 올라가는데 지금 삼복도로 있는데 그쪽에 이제 공동모주가 있었는데 제가 어릴 때 아버지한테 손에 이끌려 벌초하러 다니고 하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느 날 그 삼복도로 노는 바람에 그 묘가 하장을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 현충에도 현충은 그런데도 못 가시고 막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떻게 아버지가 살아오셨는가 하는 것을 못 느껴봤습니다. 그리고 공황장애가 있어가지고 옛날에 그런 시절 그래갖고 일찍이 아버지가 46살 때 아버지가 중풍이 오가지고 쓰러지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오랜 시간 동안 못 느껴봤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제 대신 이웃에 이렇게 소문을 듣고 그 알아보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독립유공자 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이신 줄 몰랐고 예. 아버님도 막 그렇게 많이 무서워해가지고 막 도망다니다시피 이렇게 살아왔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아버지가 저희들이 살아왔던 것도 마산 의시장에 아버지가 그 선밀분해라는 데 있습니다. 그 고기 이렇게 오면 고기가 배에 싣고 오면 이렇게 분류하는 그 작업을 하고 거기서 생명 이렇게 삶을 연장해 오고 했는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집도 오는 집도 없었고 판잣집이 아버지가 하나 있었는데 뭐 지금은 그 당시 오동동 다리 밑인데 거기 이제 다 아파트로 들어서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그 애족장을 이제 받으시고 이제 훈포장 대상자가 돼서 보상금을 받고 또 생계수당 그 지원을 받고 또 유족에 대해서 뭐 학비나 기타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겁니까 지금은? 그런 것도 지금 옛날 박정희 대통령 정권이 들었을 적에 옛날 죄송합니다. 옛날 이승만 그 대통령 있을 때는 지금 순국선열하고 애국지사하고 두 가지 부분 나누는데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순국선열이고 그 이후에 생존해 계신 분들 또 돌아가신 분은 애국지사라는데 그 당시에는 차별이 없었는데 박정희 정권 들어서고 나서 그 차별로 뒀습니다. 애국지사 자녀분들은 한 사람은 수권자만 되고 예. 그리고 순국선열은 3대까지는 이렇게 보장을 줬습니다. 연금 보상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 연금 보상이라는 것은 뭐 월 얼마씩 나오는 또 그런 연금식인데 그 당시는 나이가 다 들어가니까 이제 순국선열은 그 자녀들이라 해도 나이가 다니까 살아계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 이리 줘도 괜찮겠다. 근데 우리는 그 당시는 60년대니까 그 박정희 정권이 60년대 들었으니까 그걸 없애버리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그 손자까지도 아직까지 젊으니까 더 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2대까지만 주기로 하고 끊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2001년도 우리가 애국장을 받았지만은 그 당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예. 그리고 어머니가 재산을 모시는데 어머니도 혜택이 없습니다. 무촌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직계가족이라 하면 우리 고모님 계셨는데 예. 고모님한테 이제 이렇게 연금 보상을 해가 줬는데 연세가 뭐 80이 넘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받다가 돌아가시니까
수권자는 그 밑에 손자 예. 저한테 대를 왔는데 이어 밑에까지 예, 왔는데 예. 연금 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그 공약 사항도 있지만도 우리 독립유공자 그 자손들은 가난하다 가지고 예. 생활 보호 자금을 이렇게 예.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큰 도움이 도움이 많이 되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혜택을 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 설령 가족 유족들 여러 형제들 중에는 혜택을 못 받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대표 유족이 아니거나 수급자의 대표자가 아니면 지원차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다른 형제들이 아까 생활 지원 자금 하나도 못 받고 있습니다. 못 받고 있고 제가 그거를 수당 좀 받고 우리 시에서 주는 걸 그러면 다른 형제분들께서도 쉽게 이제 동의가 되시고 대표로 이제 지정하시는 네, 거지 인정을 않습니까? 해줬는데 아까 전에 조금 전에 그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 뭐 훈장증을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예. 그거를 누가 가졌냐면 저희 사촌 형님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사촌 형님이 그거를 제가 좀 달라 하니까 안 주십니다. 뭐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래서 뭐 그 형님이 보관해 계시고 그거를 뭐 복사를 못했습니다. 단지 우리나라 이제 본처에서 주신 독립유공자의 집이라는 그 명패 그거는 저희 형님 가게를 하십니다. 지금 예. 가게에 그 입구에 부착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독립유공자의 집이라는 명패가 딱 부착돼 있으면 그 자체로 굉장히 좀 뭐랄까 명예롭기도 하고 또 뿌듯하기도 하고 그렇겠는데요. 굉장히 자랑스럽죠. 예. 그리고 오시는 손님마다 또 그렇겠죠. 여쭤보니까 떳떳하게 우리 국가가 그래도 뒤늦게나마 유공자들을 찾고 배려하고 지원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아직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광복회를 이제 회에 계시니까 그 유족들을 대표해서 지금 현재 이 국가의 처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국가에 바라는 점이 있으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그 언론상으로 나왔지만도 뭐 일제 앞잡이들 그 재산 친일 재산 환수 같은 거 환수하고 뭐 이런 거를 했지만도 사실은 지금 우리 현촌이나 공리모지를 가보면 지금 거의 다 뭐 일본 앞잡이 했던 사람들이 좋은 자리에 빗속도 크게 가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육군 참모총장 1대부터 21대까지가 전부 다 자기 조상들이 매국질 했고 본인도 뭐 그런 일본 쪽에 있었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빨리 그거를 없애주고 뭐 그러면 좋겠고 또한 지금 학교 우리 교과서 이 문화도 조금 바꿔야 될 것도 좀 어떤 애들이 지금 우리 독립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예. 그런 것을 좀 교육적인 측면에서 좀 시켜주가지고 우리나라 좀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구나 하는 것을 좀 자긍심도 키워주고 좀 알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생각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독립을 이제 광복이 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지만 또 오히려 요즘에는 그 일제시대의 얘기를 잘 모르거나 독립유공자들의 그 소중함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또 사회가 좀 더 기렸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 이제 저희가 그 3.1절을 맞이해서 이제 지난 그 우리 독립유공자들의 그 유족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와 국가가 독립유공자 또 그 후손들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라는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우리 대통령님께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100대 공약 중에 우리 독립유공자 처우 개선 하신다는 부분이 17위에 올라가 있다고 저는 기억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중에 이제 이렇게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 정권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뭐 또 아닌 사람들이 국회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좀 빨리 바꿔서 뭐 하는 생각이고요. 또한 왜냐하면 우리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실질적으로 전부 다 거의 뭐 한 100에 한 80% 이상은 가난하고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연세가 75세 이상 되다 보니까 살아가실 날도 얼마 안 남았고 또한 그랬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지금 생활지원자금 못 받는다 하는 그런 분들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뭐 혜택을 주면 그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지금 또 연금보상법 이것도 빨리 개정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 많이 계류 중에 있는데 그것도 빨리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에 줬던 걸 빼앗아가 없앤 걸 원상회복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원상회복.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원상회복인데 그걸 바로 고쳐주면 지금 살아계신 그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진짜 좀 돈에 금전적으로 고의를 좀 덜 받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같이 기를 수 있도록 서로 또 많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건강하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3.1절을 맞아서 독립유공자 후손 광복회 김동철 선생님을 모시고 유족들의 이때까지의 삶, 또 우리 국가와 사회가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배려하고 처우하는지, 또 이분들이 갖고 있는 바라는 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뒤늦게나마 이분들을 배려하는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따지고 보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잊고 지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많은 유명한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이름 없이 쓰러져간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국가는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찾고, 또 이분들이 삶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도록, 또 언젠가 누군가가 또 다른 국가에 여러 가지 일이 생길 때에 헌신할 수 있는 토대가 되도록 우리는 계속 이분들을 기리고 또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면 독립 운동하시는 분들이 사진을 찍으면서 결국 그분들도 쓰러져 가지만 맨 마지막에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사진을 찍으면서 그래도 우리가 잊혀지지는 말아야지 하면서 사진을 찍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가와 사회는 잊지도 않아야 되겠지만 또 그 잊지 않는 만큼 물질적으로 이분들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배려하고 뒷받침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3.1절에 우리 국가 독립을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에 대해서 한번 기리는 마음으로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같은 생각으로 한번 기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